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템피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8시 15분경입니다. 템피의 스카치데일 로드와 리오 살라도 파크웨이 부근에서 사고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머스탱 차량 한 대가 커브길에서 제대로 돌지 못하고 사고가 난 상태였습니다. 차량 상태가 심각했습니까? 네, 탑승했던 5명 전원이 차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5명 전원이요. 부상 정도는 어떻습니까? 5명 모두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지 아직 확인 중이고요.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경찰은 사고 당시 이 머스탱 차량이 오토바이 한 대와 불법 경주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 중 사고였다는 거군요. 네, 사고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에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피닉스 날씨가 역대 4번째로 더웠다는 기록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기상학적 여름 기준,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2025년 여름이 피닉스 관측사상 4번째로 더운 여름으로 공식 기록됐습니다. 4번째라고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 덥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닉스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 상위 4번이 모두 2020년 이후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2020년 이후에요? 네, 작년인 2024년 여름이 평균 화씨 98.9도로 역대 가장 더웠고요. 올해 2025년은 평균 96.2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기온이군요. 네, 그렇죠. 피닉스의 장기 여름 평균 기온이 1896년 이후로는 90.4도였는데 2000년 이후 평균은 94.7도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기록인 96.2도는 이 2000년대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는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 산불 소식도 있네요. 번개로 인한 산불이 늘고 있다고요? 네, 몬순 시즌 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번개가 잦아지고 이게 산불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는 거의 없이 번개만 치는 이른바 건조 번개가 문제인데요. 건조 번개로 인한 화재가 많다는 거죠? 네, 보통 미국 내 산불의 90%는 사람 때문에 나지만 나머지는 주로 번개가 원인입니다. 번개 화재는 바로 불이 붙기도 하지만 이게 며칠 동안 숨어 있다가 발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발화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축축한 나무 밑동이나 솔잎 더미 같은 곳에 번개가 떨어지면 바로 큰 불이 안 되고 속에서 타다가 며칠 뒤에 산불로 번지는 거죠. 아, 그건 정말 위험하겠네요. 네,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9월에 몬순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보했고요. 토지관리국 BLM은 번개가 친 후에 연기를 보면 즉시 91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리조나 산불 피해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BLM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22만 에이커 이상이 소실됐습니다. 작년에 28만 에이커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갑자기 뭐야?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 사업체 건물보험, 생명보험, 파머스 인슈어런스, 그레이스 장보험 602-617-4309. 다음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일부 도시가 미국 내 중산층 소득 상위권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금융정보 회사 스마트 SS의 분석 결과인데요. 미국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중산층 소득 범위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중산층은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서 2배 사이로 정의했고요. 애리조나에서는 어느 도시들이 포함됐습니까? 길버트, 스카츠데일, 챈들러시가 중산층 소득 상한선 기준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순위와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길버트가 7위였는데요. 중산층 소득 범위가 연 7만 217달러에서 20만 9,604달러 사이였습니다. 가구 중위소득은 10만 4,802달러였고요. 스카츠데일이 8위, 챈들러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스카츠데일은 연 6만 6천 달러에서 19만 8천 달러, 챈들러는 6만 3천 달러에서 18만 9천 달러 사이였습니다. 이들 도시의 산업적 특징이 있을까요? 네, 스카츠데일은 관광, 의료, 기술 산업이 발달했고 챈들러는 인텔 같은 대기업들이 주요 고용주입니다.
길버트는 비교적 신흥성장 도시고요.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군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다고요? 피닉스 메트로 지역의 통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소식입니다. 네, 부동산 정보 사이트 포인트 투 홈즈 분석에 따르면 피닉스 지역 통근자의 약 93%가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이 경우 연간 통근 비용이 $7,000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7,000달러요? 대중교통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대중교통 이용 시 연간 비용은 약 $768 정도로 추산돼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임차 가구의 경우 부담이 더 크다고요? 네, 피닉스 임차 가구의 중위소득이 연 $55,000 수준인데 이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면 연간 $6,300 이상, 소득의 약 11%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소득의 11%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그런데도 대중교통 이용률은 낮다고요? 네, 피닉스 전체 통근자의 2.5%, 임차인의 3.4%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한적인 대중교통 인프라가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피닉스는 대중교통 이용 시 자가용보다 통근 시간이 평균 40분에서 50분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만 시간 문제가 있군요. 네, 시간적 손실과 불편함 때문에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닉스 임차인의 87.9%가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77.2%가 실제로 자가용으로 통근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남동부의 작은 마을 소노이타가 와인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와인 전문지 와인 엔수지에스트가 소노이타를 넥스트 나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 5개 지역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인구 8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입니다. 넥스트 나파요? 어떤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까? 단순히 와인 품질뿐 아니라 시임 공간, 식당, 주변 즐길거리, 숙박시설 등 전반적인 관광 매력도를 평가했습니다. 소노이타는 애리조나 최초의 미국 포도 재배 지역, 즉 AVA로 지정된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AVA 지정이 의미하는 바가 크겠군요. 소노이타의 와인 산업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해발 4,000에서 5,000피트의 고지대 사막 기후를 활용해서 1980년대부터 와이너리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현재 약 12개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전체 와인 산업도 크게 성장해서 와인 제조사가 지난 25년간 12곳에서 156곳으로 늘었고 연간 700만 갤런 이상을 생산합니다. 와인 관광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겠군요. 네, 애리조나 관광청에 따르면 2023년 와인 관광객 지출액이 2억 4,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와인 시음 외에 추천된 활동도 있었습니까? 네, 파커 캐니언 호수 카약이나 파타고니아 갤러리 방문, 또 지역 피자 맛집 방문 등이 추천됐습니다. 네, 소노이타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 뉴스를 마칩니다.